건선 항부의 국소 부위 호전 과정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우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약간의 병변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가 먼저 호전을 보이게 되겠죠. 또한 대체로 체간부가 먼저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좋아지고 그리고 팔, 다리, 손발 순서로 좋아지게 됩니다. 대체로 두피라든지 손톱, 발톱이 가장 늦게 호전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건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할 때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건선 항목에 체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건선이 있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팔다리가 건조해요 라고 많은 답을 하십니다. 보통 건선이라고 하면 건조한 피부 건조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건선이니까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선은 그런 병이 전혀 아닙니다. 건조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럼 건선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건선은 전체 인구의 1%에서 3%가 걸리는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흔한 병이죠. 주로 20대 이전에 생기면 초발 건선이라고 합니다. 10살 이하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는데요. 아주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치료차 내원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40대에서 60대에 생기는 건선은 만기 초발 건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 연령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예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어린 나이에 생기는 조기 초발 건선이 만기 초발 건선보다는 유전적인 요인도 더 크고 재발도 더 잦고 치료 시에 호전도 더 더디다, 그리고 완고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선의 진단은 매우 간단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선의 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임상적인 형태를 아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형태를 알면 건선의 진단은 매우 쉽습니다. 건선의 임상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방울 건선입니다. 물방울 건선이라고 해서 전신에 퍼지는 작은 물방울 같은 모양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많은 수가 팔, 다리, 배 등 갑작스럽게 전신으로 퍼지는 그런 건선이거든요. 적상건선이라고 하죠. 보통 감기나 인후염, 편도선염을 앓은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물방울 건선,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생겼다라는 건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판상건선입니다. 건선에서 만성화된 건선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선은 그냥 판상건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광범위한 건선이 바로 판상건선이죠. 대체로 각질이 넓게 퍼지면서 동전 모양의 넓은 병변을 그리죠. 그래서 두피부터 시작해서 몸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판상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건선이 가장 일반적인 건선이고 사실 다음에 다룰 건선은 좀 특별한 건선입니다. 첫 번째는 농포성 건선인데요. 농포성 건선은 손발에 비세균성 농포를 보이는 건선이죠. 손발에 노란 농포들이 막 잡히면서 굉장히 심각한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발에 생긴 경우는 걷기도 힘들고 손에 생기는 경우들도 농포가 잡히니까 불편한 증상이죠. 주로 손발바닥에 생기는 게 바로 농포성 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증 건선이 뭐냐면 홍피성 건선입니다. 홍피성 건선은 전신에 발생하는 건선으로 병변이 매우 넓고 매우 위험한 중증 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질환은 병변이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한데요. 전신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어지면서 불타오르는 증상을 보이는 게 바로 홍피성 건선입니다. 그냥 봐도 건선 중에서는 위급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위급합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 중에서는 드물게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선 관절염이 있습니다.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면역 세포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릎이라든지 손가락, 손목, 관절 이런 건선이 발생하는 부위 인근의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아픕니다. 이게 바로 건선 관절염인데 건선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건선은 진단이 어렵지는 않은데 건선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위는 딱 한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두피건선입니다. 두피건선. 두피건선 같은 경우는 지루성 두피염과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병변 자체가 두피에만 발생하는 경우들이 바로 지루성 두피염에서 발생하는데 건선 같은 경우도 두피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발생 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가 있는데 지루성 피염은 얼굴 병변의 유무에 따라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붉고 가려
가렵고 하는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의 두피 병변으로 볼 수가 있고, 두피 건선 같은 경우는 건선이 두피에도 생길 수 있고 팔꿈치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건선은 분명히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선의 호전 과정을 살펴볼게요. 건선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면 건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건선의 호전 과정을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건선 치료를 위해서 사실 자미올이나 나이버베트, 칼시베타 이런 등등의 외용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중지했을 때 발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겠죠. 보통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발생하는 게 리바운드 현상이거든요. 바른 부위와 인접 부위에 건선이 생기는 증상, 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선의 경우에는 리바운드 현상이 조금 넓게 발생하고 조금 길게 발생하고 조금 심하게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연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걸 끊었을 때는 더 광범위하게 건선이 생기죠. 생물학 제제로 건선을 가라앉혀놨는데 가라앉힌 건선이 확 하고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건선은 다른 피부 질환이랑 다르게 리바운드의 억제가 사실은 어려운 특징을 보입니다. 리바운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증상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병기 자체가 호전이 매우 느립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그게 줄어드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조금 긴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호전 과정이 건선의 호전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호전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건선 환부의 국소 부위 호전 과정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우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약간의 병변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가 먼저 호전을 보이게 되겠죠. 중심부에 홍조가 줄게 되고, 그리고 두꺼운 각질이 줄게 됩니다. 중심부부터 호전되는 이유는 먼저 생긴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부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부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반지처럼, 초승달처럼 그런 모양을 그리면서 주변부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는 중심부가 엷어지면서 주변부도 덩달아서 엷어지게 되는데, 그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선의 경우 염증 반응이 아래서부터 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선 각질이 500장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치료를 하게 되면 건선 각질이 400장으로 줄고 300장으로 줄고 200장으로 줄면서 점점 밑에서부터 줄어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각질의 두께가 줄어드는 만큼 병변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질의 두께가 병변의 홍조와 딱딱함을 결정하게 되는데,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게 되면 이 각질이 줄기 때문에 점차 얇아지는 모양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건선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건선의 각질이 얇아지니까 색깔이 엷어지고 피부의 딱딱함도 줄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부들부들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테두리만 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국소 부위의 호전 과정이죠. 이때 병변을 손가락으로 쭉 눌러보게 되면, 압시경 같은 거 눌러본다 하거든요. 환부를 눌렀다 떼게 되면 순간적으로 건선에 있던 환부가 멀쩡한 피부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선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건 건선의 염증과 각질이 매우 많이 줄어서 위에만 살짝 걸쳐 있는 거죠. 400장, 500장 했던 각질이 10장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눌렀을 때 띄면 멀쩡한 피부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건선의 국소 부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소 부위가 아닌 부위별 호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선은 대체로 심한 부위가 늦게 났고 경증 부위가 먼저 낫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대체로 체간부가 먼저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좋아지고, 그리고 팔, 다리, 손발 순서로 좋아지게 됩니다. 대체로 두피라든지 손톱, 발톱이 가장 늦게 호전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 중에서 두피는 꽤나 완고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배와 등, 그리고 몸통이 호전되면서 얼굴의 건선이 좋아지면 낫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바로 건선의 부위별 호전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전과 악화를 조금씩 반복하면서 기복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건선은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면역력과 관련이 큽니다. 그런 이유로 치료 중에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잘 낫고 있다가도 갑자기 느닷없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대체로 건선의 악화인자로는 작용하는 것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감기, 약물, 물리적으로 마찰되는 것, 때밀기, 아니면 술, 담배, 소염제 같은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게 뭐냐면, 의외로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음주에 의한 건선 약화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서 건선에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작은 영향인 것 같은데도 쉽게 반응하는 게 건선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제가 스트레스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좀 피곤했어요. 그런데 건선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선의 호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건선 같은 경우는 국소 부위 병변 자체가 각질이 엷어지면서 하얗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선이 낫는 과정에서는 체간부가 먼저 낫고 두피라든지 이런 부위가 늦게 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